네, 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의 발걸음이 본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정치권에서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바른정당발 단일화 논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종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권 결연을 과연 북한에 물어봤냐가 일단 논란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미애 대표의 경우 선거 적폐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 적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안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 걸고 넘어갈 건 확실히 걸고 넘어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 중에서 가장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 내통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결의대회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후보가 색깔론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기 관리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송민순 전 장관 현재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죠. 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바 없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권을 결정하기 전에 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송 총장이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손편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지금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2주 남은 대선 국면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대선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좀 하루하루가 좀 소중하게 느껴질 텐데 어제 후보들이 눈에 띄는 정책을 했습니까? 행보 보인 것 같습니까? 정말 바빴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북 위아래를 오가면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으로 정부 청사를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와 함께 이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약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을 덜어서 출산율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공약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거의 1일 1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 행보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 공개적인 행사는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대선 선거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약을 내놓으면서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방문했던 곳이 충남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이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충청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충청이 찍으면 대통령이 된다, 청와대에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지역이기도 했고 이곳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대선 AMPM 때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베스트 컷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사진이기도 한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인, 아들이 이곳에서 유세단으로 활동을 했는데 안 지사의 부인과 포옹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도 많이 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가 강원 지역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강원하면 또 군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안보 그 유세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적당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대북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연일 안보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도 홍 후보가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에도 안철수 후보가 홍 후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만 보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초등학생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홍 후보 그리고 강원 지역에 이어서 경기 지역으로 옮겨서 보수권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호남을 또 찾았습니다. 일주일 만인데요. 본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끌어 보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역할을 맡긴다라고 할 경우는 그럼 자기 맡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안 후보 역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주택 15만 호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의 여러 가지 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어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강원에서 첫 유세를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원 지역에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다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른정당 내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그 때문에 좀 본인도 착잡한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요. 심상정 후보는 전북 지역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심 후보는 좀 날을 세웠던 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홍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성범죄 관련이 있는 인물이 대선에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즉각 사퇴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금 이제 유승민 후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갈등 봉합은 성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바른정당을 담당하고 있는 그 같은 정치부 후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늦게까지 의원총회가 이어졌는데요. 자정을 넘겨서 끝났거든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네, 뭐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의원들의 지적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국민의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3자 원샷 후보 단일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가면서는 별다른 말은 안 했는데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한다. 3자 단일화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내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지 못한 상황인데 바른정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후보들의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5당 후보들 굉장히 바쁠 텐데 오늘은 외부 일정이 그닥 많이 잡힌 게 없습니다. 저녁 8시 40분에 TV 토론회가 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TV 토론입니다. 원탁 토론 형태로 열리는데 2시간 50분 동안 토론할 텐데 이렇게 좀 마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물고 물리는 그리고 또 뜯고 뜯는 그런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공개 일정이 잡힌 게 없습니다. 후보들이 이제 토론회에 올인하겠다. 토론회가 몇 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토론회에 올인을 해서 내 표를 많이 흡수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는 오전 일정들이 조금씩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전 일정만 간단히 소화를 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토론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상당히 또 중요한 날입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데요. 대선 재외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전국 해외 각지에서 116개 나라에서 진행이 됩니다. 204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도 있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바빠지시겠네요.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